윤 작가와 지용이의 스트로이 라디오 스테이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작가님과 같이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지웅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첫 스텝 1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 제2편 오늘도 활기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1편에서 윤 작가님의 말씀에서 히토류의 지정학적 위상을 다뤘다면 오늘 2편은 조금 매운맛입니다. 바로 클린 에너지의 역설, 환경을 위해 쓰이는 히토류가 얼마나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타고 풍력 발전을 돌리는 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인데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구석이 많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본을 쓰는데 엄청난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히토류를 녹색 기술의 핵심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이 히토류를 녹색 기술에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환경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흔히 말하는 중국 가격, 차이나 프라이스의 실체부터 보겠습니다. 그건 단순히 낮은 인건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환경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한 환경적 외부 효과, 익스터널리티스의 산물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히토류 생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관련 수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토류 산화물, 이걸 REO라고 하는데요. 이 REO를 단 1톤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환경 부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REO 1톤 생산에 의해 먼저 불산, 이산화황, 황산미스트 등의 유독성 가스가 9,600에서 12,000톤, 다음으로 중금속과 남분해성 유기용매가 가득한 안성폐수가 75톤, 또한 토륨과 우라늄을 함유한 슬러지 같은 방사성 폐기물이 무려 1톤 발생합니다. 어떻습니까? 1톤을 얻기 위해 수톤의 쓰레기를 만든다니 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히토류 생산 과정도 한번 볼게요. 히토류 생산은 캐게, 채굴, 마이닝, 선광, 베네피시에이션, 재련 및 분리, 하이드로메탈러젠, 세퍼레이션, 금속화, 메탈 메이킹의 단계를 거칩니다. 여기서 사방 국가들이 중국을 절대 못 이기는 핵심 병목 구간, 즉 초크 포인트가 바로 세 번째 과정인 재련 및 분리 공정입니다. 우선 선광 단계를 보죠. 광석을 물리적으로 농축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화학시약과 광미, 즉 광물 찌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경리토류를 함유하고 있는 바스트네사이트 광석은 고온 부유 선광을 해야 해서 에너지 소비도 엄청나죠. 그 다음부터는 재련 공정이에요. 재련 공정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돼요. 바로 분해 및 침출, 크리킹 앤 리칭입니다. 이 공정은 광물의 격자 구조를 화학적으로 파괴하는 건데 전 세계 표준인 황산 배소법, 에이시드 베이크 공법을 한번 보시죠. 광물을 잘 빻아서 나온 정광을 진한 황산과 섞어 200도에서 400도 소성로, 킬른에서 굽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맹독성 불산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결과물 중에 하나인 모나자이트 광석의 경우 투륨과 우라늄이 폐수와 고대 폐기물 형태로 대량 배출됩니다. 여기까지가 채굴한 광물을 처리하는 선광 및 재련의 기본 공정이에요. 자, 이제 다음으로 히토류 공정의 꼽, 용매 추출, 솔벤트 익스트랙션, SX 분리 단계입니다. 1편에서 윤 작가님이 말씀드린 쌍둥이 갇힌 17원소를 여기서 떼어냅니다. 화학적인 성질이 너무 비슷해서 일반 침전법으로 절대 안 됩니다. 공정 원리는 이렇습니다. 서로 믿기지 않는 P507 등과 같은 유기용매와 수용액을 섞어 원소별 미세한 친화도 차이를 이용해서 추출하는데 문제는 이걸 수백 번에서 수천 번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99.9% 이상의 고순도를 얻으려면 수천 개의 믹서 세틀러 셀이 필요합니다. 믹서 세틀러는 혼합과 친천을 통해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대 기계예요. 수천 개의 거대 설비가 필요하다니 공장 규모가 어마어마해지겠죠. 히토류 산업이 초기 투자비, 카펙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 부하와 엄청난 초기 카펙스 문제를 넘어선 곳이 바로 중국이고 오늘날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비중이 더 커질 조치가 있었어요. 2023년 12월 15일에 중국 상무부는 이 희토류 추출 및 분리 기술 일체를 수출 금지 목록에 넣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효율적인 중국산 설비나 공정 레시피를 가져다 쓰는 걸 원천 봉쇄한 거죠. 물고기는 팔겠지만 낚시하는 법은 절대 안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기술과 설비 봉쇄로 전 세계 생산 비중을 더욱 독식하겠다는 액션이죠. 자, 이제는 희토류 국제가격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폐기물 관리의 국가별 비대칭성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관리 비용이 향후 희토류 가격의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호주의 라이나스 같은 기업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발생한 방사성 잔재료 WALP 처리를 위해 수억 달러를 쏟아붓고 공적을 아예 뜯어붙였습니다. 서방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하니까 생산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즉, 서방 국가들이 생산하는 희토류들은 이미 폐기물 관리 비용이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광물 찌꺼기를 댐에 그냥 쌓아두거나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몽골 바오터우시 인근의 거대한 광미 호수가 그 증거죠. 최근엔 중국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미 누적된 수억 톤의 폐기물 처리 비용은 아직 현재 가격에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중국의 희토류의 이런 관리 비용의 반영 여부가 향후 희토류 가격에서 중요 변수가 되었습니다. 즉 중국 희토류 가격도 언제든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희토류 생산과 가격과 관련해서 너무 어두운 이야기만 했나요? 이제는 다소 희망적인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우선 중국의 기술 봉쇄와 환경 오염을 극복할 게임 체인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리칭 기술입니다. 강산성 물질 대신 글루코도박터 옥시덴스 같은 박테리아가 만드는 유기화산을 이용해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기술이죠. 방사성 슬러지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공법입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웨이브 추출, 마이크로웨이브 어시스티드 익스트랙션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로 광물 격자를 선택적으로 파괴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85%나 절감하고 회수율은 95% 이상으로 높이는 혁신 기술이죠. 마지막으로 도시 광산, 얼벤 마이닝, 폐배터리나 폐모터에서 희토류를 회복하는 건데 이건 자원 빈국인 한국에는 가장 확실한 전략적 공급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편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희토류 산업은 이제 환경오염의 외주화의 시대에서 전략적 자원안보 및 환경비용 정상화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희토류 시장은 저렴한 중국산과 ESG를 준수한 고가의 비중국산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장이 강화되면서 서구 기업들은 공급망 안보를 위해 기꺼이 그린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죠. 앞일은 알 수 없지만 현재 희토류 가격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해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로 희토류 생산의 어두운 이면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노력에서 희망을 충분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유익했다면 다시 한번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다음 3편을 들고 올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자원입니다. 이어지는 3편에서는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 태어난 희토류가 어떻게 F-35 스텔스기의 눈이 되고 테슬라의 심장이 되는지 그 역동적인 산업적 응용의 세계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 라디오 스테이션의 지홍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스트 뻔 3편에서 만나요. 안녕.